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3년 특례 전형의 지필고사, 필답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이 좀 줄었어요. 그렇죠? 비필고사를 준비하는 학교들이 줄었다는 표현들보다는 아무래도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좀 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가 다 서류평가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외대나, 그 다음에 이화여대,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 또 서울여대, 덕성여대, 이런 학교들이 다 지필고사 전형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평가 전형에 해당이 되고, 또 전년도부터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의 자기소개서 제출이 폐지가 되어지면서 원서 지원도 간단해졌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대학들 대부분 다 그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아마도 해외에 계시는 분들, 또 국내에 계시는 분들, 재외국민 전형에서 생각하는 대학이 어디냐? 그러면 대부분 다 서류평가 전형에 나는 연세대, 고려대 갈 거야. 또는 뭐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를 갈 거야. 이화여대를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필고사는 전년도부터 2024년도부터 특히 경쟁률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들이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고,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제출이 폐지가 되어지면서 원서 지원이 간단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대학 결정하고 난 다음에 자소서를 써야 되고, 자소서 본인이 쓰다가 어려우면 또 학원이나 사설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발생이 됐었는데, 이제는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대신 지필고사다. 그러면 지필고사는 자연계다. 그러면은 수학과 영어 준비를 해야 되고, 인문계다. 그러면 국어와 영어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의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계시면서 한국식의 지필고사를 공부를 안 하시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담감이 되게 크죠. 또 혼자 공부하기 어렵다 보니까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시간도 많이 들고 학습에 대한 부담도 크고, 그 다음에 또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도 하니까 학생들이 꺼리는 경향성이 크다, 이거예요. 이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디가 더 합격 가능성이 쉽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필고사 전형의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쉬운 거예요. 왜? 그만큼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학생들마다 지필고사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보니까 경쟁률이 서류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약 절반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필고사가 중요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3년 특례 전형으로 만약에 이번에 2025학년도에 대학 입시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7월에 원서를 쓰려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지금쯤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 그렇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우수성,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활동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기반으로 지원 가능한 전형과 대학을 대략적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연히 나는 서류평가 전형으로 대학 갈 거야, 나는 연세대 고려대 갈 거야 라고 하다가 실제 원서 지원이 지나치게 상향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불합격하는 경우들도 많고, 또 그냥 서류평가 전형으로 갈 거야 하다가 막판에 가니까 불안해서 지필고사 준비해볼까 이러다 보면 기간적으로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지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및 활동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지원 가능한 적합한 전형이 무엇인지를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되겠다. 서류평가 전형이 유리하냐, 지필고사 전형이 유리하냐, 면접고사가 유리한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원서를 쓸 때 100% 서류평가 전형이 아니라 서류와 지필고사를 병행해야 되겠구나. 특히 지필고사 전형에서는 경희대학교나 건국대학교나 동국대 같은 대학의 원서를 쓰면서, 지필고사 전형에서는 뭐 중앙대나 아니면 한국외대나 아니면 이화여대를 같이 병행해서 원서를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서부터 지필고사를 하나씩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년 특례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전형의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 아까 말씀드렸었던 3년 특례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 또 작년, 재작년부터는
숭실대나 국민대나 보시는 것처럼 동덕여대 또는 덕성여대, 서울여대도 다 서류평가 전형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들게 되어진 학교들은 바로 지필고사 전형의 학교들이에요. 지필고사 전형의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이 있냐면 경희대학교가 지필고사를 보고요. 건국대학교 지필고사를 보고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 숙명여대,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 아주대나 인하대나 한국대,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단국대 등 많은 대학들이 지필고사 전형을 실시를 합니다. 자연계에서는 보통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수학과 영어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많고요. 인문계열에서는 국어와 영어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부의 학교들은 수학 시험만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는 보시는 것처럼 자연계는 수학 시험만을, 그 다음에 인문계열에서는 국어 시험만을 보고요. 또 영어 시험만을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홍익대학교가 인문계열에서는 영어와 면접 시험을 보고요. 세종대학교는 인문, 자연 관계없이 다 영어 시험만을 볼 수 있고 항공대학교는 수학 시험만을 봅니다. 가장 좋은 거는 수학과 영어 두 과목을 시험을 보는 게 좋아요. 한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면 그만큼 성취도가 높아야 된다는 점. 다시 말하면 두 개 과목을 볼 때 평균 점수가 80점이라고 한다면 한 개 과목은 85점이나 90점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나는 수학만 해야 되겠다, 국어만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자연계 학생이라고 한다면 수학과 영어를, 인문계 학생이라면 국어와 영어를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필고사 전형은 대부분 서류평가 전형,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지필고사 전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접고사를 보는 학교들도 있고 서류평가 전형이라 하더라도 연세대학교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 서류와 면접고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의예과만 성균관대학교에서 면접을 보고요. 중앙대학교도 서류평가 전형이지만 의약학에서만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경쟁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서류평가 전형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 서류평가 전형이 지필고사보다 훨씬 경쟁률이 높아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서류평가 전형이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다 몰려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서류평가 전형에서 자소서가 작년부터 폐지가 됐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용이하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서류평가 전형으로 몰려가죠. 그만큼 경쟁률이 높으니까 그만큼 높은 입결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2024년도입니다. 이게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약 7.14, 6.7대1 정도. 두 개 대학은 면접이 들어가는 이유 때문인지 경쟁률이 높지 않지만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를 보시는 것처럼 11.55.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가 10.44, 한양대학교가 9.93, 중앙대학교가 8.48 정도 되기 때문에 정말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한국외대, 숭실대, 그 다음에 국민대로 가면 대부분 다 5대1, 6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지필고사로 받게 되면 지필고사의 경쟁률이 평균적으로 한 5대1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필고사 경쟁률이 한 5대1 정도 되면 서류평가 전형의 경쟁률이 한 10대1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서류평가 경쟁률이 한 2배 정도 높아요. 그렇죠? 그 점을 고려하시면 지필고사가 훨씬 더 합격에 유리하다는 점을 꼭 알아둬야 돼요. 예전에는 지필고사 전형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1년, 2년 이렇게 공부했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위권 학생들이 서류평가 전형 중심으로 원서를 쓰게 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지필고사의 입결도 낮아지고 지필고사의 준비 시간도 많이 줄었어요. 예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찍는 시점이 약 2월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2월이나 3월서부터 지필고사 준비한다. 그러면 7월 중순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4개월 정도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 기간이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필고사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높은 대학들이 있는데 건국대학교가 8.03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동국대학교가 7.91, 그 다음에 보니까 홍익대학교는 경쟁률이 5.31, 숙명여대는 3.72, 경쟁률이 낮죠. 이렇게 지필고사도 대학들마다 경쟁률이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세종대학교가 6.31,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가 경쟁이 높아요. 7.24.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가 4.85.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는 3.11. 단국대학교 죽전이 3.11이니까 야, 보통 이제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특례로 대학을 가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는 게 유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실 답변이 양면성이 있는 답변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드리기 어렵죠. 특례라고 해서 무조건 쉽다. 또는 뭐 특례라고 해도 무조건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결국 내가 특례를 하더라도 외국에 가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학업적 성취도와 준비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높고 낮음 또 대학 입학에 있어서 쉽고 쉽지 않음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는 특례가 국내 입시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구간이 대표적으로 지필고사 전형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국대, 한양대, 에리카, 인하대, 아주대 이런 학교들 있죠. 그렇죠? 이런 학교들은 정말 더 쉽다라고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해당되는 숭실대학교, 국민대학교는 지필고사 전형 아니고요. 광운대학교도 지필고사 전형 아니겠죠. 그렇죠? 광운대학교는 면접을 보는 학교고 숭실대학교하고 국민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항공대, 단국대, 천안, 단국대, 죽전, 한양대, 에리카, 그 다음에 인하대, 아주대학교, 그 다음에 세종대, 여기 숙명여대, 홍익대, 동국대, 건국대, 경희대학교가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보통 보면은 인하대나 아주대 정도의 라인들은 실제 국내에서 대학을 가려고 하면 수시 전형에서도 정말 내신 성적이 대부분 2점대 정도의 내신 성적을 확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정말 표점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데 이에 반해서 특례로 대학을 갈 때 그만큼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쉽다. 하지만 특례도 이제 서류평가 전형의 상위권 대학이거나 아니면 지필고사의 상위권 대학으로 가려고 하면 국내 입시 못지않게 결코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년도 2024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형 일정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 보시면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우리가 지필고사 전형에서 어떤 대학의 경쟁률이 막 8대1이고 7대1이고 어떤 대학은 경쟁률이 3대1, 4대1, 5대1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지필고사는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 2024학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작년 2023년 7월 14일에 단국대학교하고 항공대학교의 지필고사 일정이 겹쳤어요. 이렇게 겹치면 학생들은 두 개의 대학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15일날 세종대학교는 한 대학만 시험을 보니까 간단히 말하면 세종대학교의 경쟁률이 7대1이다. 그러면 두 개 대학의 경쟁률은 3.5대1, 4대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이렇게 분산되어지는 효과들이 있어요. 또 16일날 시험을 봤던 경희대학교하고 홍익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분산되는 효과들이 있겠죠. 홍익대학교와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가 겹치니까 경쟁률이 분산이 되어지지만 17일날 동국대학교는 한 대학만 지필고사를 보기 때문에 동국대학 경쟁률이 엄청 높고 그 다음으로 올라가서 건국대학교의 경쟁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숙명여대, 인하대는 중복되어지지만 또 아주대학교가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대도 경쟁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 2023년도 7월 13일에 한국대, 단국대, 한양대, 에리카가 지필고사가 중복됐고 15일에 경희대, 홍익대가 중복되고 20일에 인하대, 숙명여대가 중복이 됐기 때문에 이 세 개 대학은 세 개 날짜 지필고사 보는 13일, 15일, 20일에 보는 학교들은 경쟁률이 낮고요. 그 다음에 중복이 없는 14일, 16일, 21일, 23일에 지필고사를 보는 대학들은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에서 드러나죠. 건국대학교의 경쟁률이 8.95, 동국대학교가 8.7, 세종대학교가 6.74, 아주대학교가 7.68,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는 지금 중복이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요. 바로 이렇게 경쟁률이 높고 낮음의 차이는 바로 지필고사의 중복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가 있고요. 아마 올해도 이렇게 대학들마다 지필고사 일정들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유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올해 2024학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겹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겹치는 경우에는 전략을 잘 짜가지고 계획을 짜면 합격에 유리하겠죠. 아, 본인의 성적이 좀 좋다.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 한국항공대, 단국대, 한양대, 에리카 중에서
한국 항공대를 선택할 거예요. 1그룹은 항공대 선택하고 세종대 선택하고 경희대, 동국대, 그 다음에 남녀가 분리가 되어지겠죠. 하지만 나는 좀 2그룹 정도 된다.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국 항공대의 원서를 쓰시는 것보다는 단국대나 한양대, 에리카 중에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경희대보다는 홍익대학교를 선택할 때 더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대학별로 지필고사의 출제 범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희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자연계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경희대는 자연계를 기준으로 하면 국어와 수학 시험을 보는데 수학과 영어 시험을 보는데 수학은 수학원, 수학2 과목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 이해, 추론, 문제 해결 능력들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을 출제하고요.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약 30문항의 시험 문제를 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건국대학교는 자연계는 수학과 영어 시험을 보고 수학에서는 수학원, 수학2 해서 25문항의 출제가 되어지도록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계는 영어 50%의 40문항, 수학 50%의 25문항이 출제가 되고 고사 시간은 약 100분 정도 시험을 봅니다. 동국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필답고사 보니까 7월 중순 정도에 필답고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수학은 수학원, 수학2 25문항, 50문항으로 해서 4지 선다형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홍익대학교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자연계는 필답고사 100% 이후에 2단계에서 면접을 보게 되고 필답고사는 자연계는 영어와 수학 시험을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필답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지필고사, 필답고사. 다시 말하면 현재 예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2024년 7월에 원서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작년에 이미 원서를 써서 입시의 결과가 나왔고 올해 다시 한번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 두 개의 부류가 있겠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또는 재수를 생각하시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하이퍼리뷰에서는 어떤 학생들이 적합한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학원을 판단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필답고사나 지필고사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지금 이제 필답고사 준비할 때 학생들이 이런 생각하거든요. 아, 저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준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준비하면 가장 빠른 거예요. 하지만 지금 준비하지 않고 3월, 4월 넘어서 그때부터 준비하게 되면 준비를 하기가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기간이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높은 대학, 내가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2025년 지필고사, 필답고사를 다시 준비하는 학생들, 작년에 입시를 한번 경험이 있었신 분들이 계시죠. 작년에 지필고사를 통해서 대학에 합격하거나 대학에 불합격하신 분들, 또는 작년에는 너무 원서 지원을 높게 하다 보니까 서류평가 전형으로만 중심으로 원서를 썼다. 하지만 올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서류평가 전형으로 원서를 다 쓰기에는 성적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지필고사를 병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특례 재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자, 세 번째는 해외나 지방에서 거주하시면서 지필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직접 대면이 어렵다 보니까 화상으로, 줌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수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필고사 전형으로 의대나 수의대나 한의대나 약대를 희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지필고사를 공부할 수 있는데, 뭐 지필고사 공부한다 그러면 지필고사 공부하니까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보다 좀 낮은 대학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국은 지필고사 전형을 통해서도 의대나 또 의대라고 한다면 아주대 의대나 인하대 의대 또는 뭐 수의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건국대학교 수의대, 그 다음에 약대나 한의예과 같은 데를 지필고사 전형으로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지필고사 준비하시면서 일부 동국대학교 YG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합격에 매우 유리하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서류평가 전형으로 대학을 쓸 수 있는 뭐 IB 디플로마나 SAT 성적이나 토플 성적이나 또는 AP 같은 이런 다양한 표준학력 주피가 좀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지필고사 전형으로 재수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서류평가 전형은 사실 재수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재학 기간의 성적들만은 대부분 활용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재수를 통해서 본인의 성적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지필고사가 재수에 좀 더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5번째는 특례 지필고사 재수를 희망하시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하이퍼리뷰에서는 서울대학교 출신의 지필고사, 필답고사 전문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직접 지도하도록 할 거고요. 학원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학습 공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필고사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현재 해외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화상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학원에 직접 올 수 없으니까 관계가 없을 수 있으나, 첫 번째는 5월이나 6월 정도에 국내에 귀국하셔서 학원에서 학습과 그 다음에 학습 관리를 병행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학습 공간과 학원의 시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특례 재수를 희망하시는 분들, 현재도 학원에서 특례 재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침에 8시나 저녁 9시 정도까지 학원에 등원해서 저녁에 8시나 9시, 10시까지 학원에서 학습과 학습 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은 이제 학원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학원의 정기형 강의실, 또 학생들마다 자습할 수 있는 자습 공간들,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학습 공간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째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필고사 재수반이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원에서 진행하는 지필고사 재수반은 자연계다. 그러면은 수학과 영어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이면 국어와 영어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또 자연계 중에서도 내가 의학계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생명과학이나 화학, 지필고사나 면접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기본적인 수업은 1대1 맞춤형 수업, 그리고 소수 수준별 수업을 연계해서 진행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학원에서 학습에 대한 관리, 또 다양한 학습에 대한 컨텐츠, 모의고사 제공, 또는 단어 시험 등 전반적인 입시에 대한 관리, 최종적으로는 이제 특례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과정들까지도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혹시라도 이제 마지막으로는 내가 5월이나 아니면 6월 정도에 다시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지필고사를 준비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죠? 현재는 외국에 계시기 때문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내가 6월 정도에 졸업을 하고 나면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7월 중순 정도까지 지필고사를 준비하고 희망하신다. 이런 분들은 지금서부터 지필고사 파이널 반에 대한 예약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하이퍼리뷰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년 특례 지필고사 현재 12학년이고 올해 7월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또는 현재 지필고사 재수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